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 선거 승리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 당내 혁신에도 나서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최재형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임명을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예, 그 이준석 대표 굉장히 빠릅니다. 네.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이번 지방선거가 완전히 반대로 저희가 이제 이겼고 또 대선도 직전에 이겼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승리에 도취해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일 때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앞으로가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은 현명하고요. 또 상당히 우리 국민은 빠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1, 2년 사이에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저희도 똑같이 탄핵이라는 그런 강을 건너면서 너무나 어려운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 잘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혁신, 잘 될 때 더 혁신해서 더 가열차게 나가야 된다. 이런 의지의 표시고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대변인님, 제가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확정되고 인사하는 장면인데 저희 제작진이 이 화면을 막 보다 보니까 저 뒤에 대변인님 앉아 계시더라고요. 화면에 저희 제작진이 다 봤습니다. 예, 예. 그런데 앉아 계신 그 바로 옆에 최재형 의원도 같이 앉아 예. 있었어요. 예. 그럼 지금 혁신위원장으로 임명된 분과 좀 얘기도 많이 나눴을 것 같은데 뭐 좀 내부 얘기 있으면 하나만 해주시죠. 뭐 어떤 분위기였어요? 분위기 어땠어요? 지금 최재형 그 의원이 옆에 계신 것은 네. 서울시 전체 서울시 선대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종로의 네네. 의원이시니까 이제 그렇게 되신 거고 혁신위원장으로서 최재형 의원이 지금 임명이 된 것은 이것과는 좀 별개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가 선거 직전부터 좀 준비했던 걸로 저는 네네. 들었고요. 또 혁신위원 자체의 구성을 각 최고위원들이 한 분씩 추천을 해서 구성하기로 돼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최재형 의원과 연결시키는 것, 또 오세훈 시장과 혁신위원회를 연결시키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합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뭐 얘기 있으시면 저희한테 먼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잠재적인 경쟁자라고 할 수 있죠. 안철수 당선인 이야기도 짚어보겠습니다. 안철수 당선인 역시 여유 있게 분당갑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시죠. 예,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바로 대한민국의 성공이고 그리고 또 국민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러한 기대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지를 해주신 것 아닌가 생각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더 사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철수 당선인의 국회 입성이 이번에 3번째입니다. 따져보니까 노원에서 2번 있었고 채우질 못하고 중간에 관두긴 했지만요. 자,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장을 지냈고 또 국회에 당당하게 지금 당선해서 화려하게 입성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당권 도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차기 대권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자, 지금 안철수 의원 당선인 예. 입장에서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 어떤 수순을 밟으면 될까요? 당권 도전이죠. 먼저 그러니까 제가 당내. 볼 때는 안철수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번에 당권 도전을 해서 당권을 잡고 공천권을 행사해서 본인의 어떤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측근이랄까요? 아니면 당의 색깔을 본인의 색깔을 좀 바꾸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걸 기반으로 해서 결국 대권에 도전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당시에 이제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도 이미 그런 계획들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당권을 잡은 뒤에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다음 총선에.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본인에 가까운 분들이 공천이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그 기반으로 해서 대권을 도전하는 상당히 유리한 환경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 안철수 지금 당선인의 지지 기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 기반을 많이 넓히지 않으면 대선 과정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당권 도전 그리고 공천권 그리고 이제 총선에서 만약 승리를 하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대선까지 가는 그런 네. 시나리오를 가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당권 도전해서 당내 입지를 다지고 네 사람을 모은 다음 대선으로 가는 길. 근데 이게 말로 이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이 당내에 이게 지금 장애물들이 좀 있잖아요.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하나가 있냐면요.
공천권 있는 당대표를 겪은 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간다는 것 사이에는 총선 결과에 완전히 얽매인다는 하나의 조건이 하나가 붙는 겁니다. 총선을 완벽하게 이긴 후에 대선 후보된 그건 뭐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임기 중반에 있는 총선이 어렵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담까지 갖고 가서 최종 목표인 대선 후보가 되기 원하는 안철수 당선인이 당권에 당내 기반도 별로 없는 상황에서 지금 도전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회의론도 좀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뭐였냐면 그냥 알려진 거니까요. 당내에는 소위 말하는 윤핵관이라는 세력이 있고 또 이준석 당 대표가 떡하니 있지 않습니까? 이 안철수 당선인이 뭐 이준석 대표와 뭐 갈등을 빚지는 않을지 이 알력 싸움이 없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일단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야당이라면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예견이 됩니다. 합당해서 들어와서 차기 당권이라든지 이런 주도권 다툼이 있을 텐데 여당이 됐습니다. 여당 대표인 이준석 대표가 과거 야당 대표 시절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윤핵관 말씀하셨는데요. 어쨌든 공동정부를 구성하기로 단일화에 응했던 안철수 당선인에 대해서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또 비토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안철수 당선인이 이제 당에 들어와서 거대 정당의 3선 중진 의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충분히 본인이 납득이 될 만한 당내에서 인정받을 만한 정치력을 보일 진짜 시험대다. 여기에 본인의 성패가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중요한 시험대가 어떻게 보면 그 말대로 당권에 도전해서 공천권을 가지고 2년 후에 치러지는 총선의 승리를 이끈다. 그러면 지금 이상적인 흐름으로 계속 가게 되는 거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압승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결과로 보면 지금 2연승을 이끈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야기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당선인을 잡겠다며 인천에 가서 거의 살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제주 관광 수요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지사가 좋아하는 예를 들어 초밥이 가게가 멀어지면 적게 먹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항이 멀어지는데도 제주도 관광에 대한 수요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기본 논리도 모르는 그런 무식한 발상입니다. 이재명 당선인을 잡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대선을 승리로 이끌었고요. 지방선거 또한 연거푸 압승을 거두는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분명히 성적표를 받아 들었기 때문에 당내 입지가 탄탄해진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최근에 좀 논란이 있었던 사건들 이런 부분들도 좀 무마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그러면 교수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무마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죠. 네. 이제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탄탄하다 그 부분에 저는 약간 의문이 있어요. 아니 일단 성적표 두 번 다 맞아요. 승리로 당대표의 맞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렇죠. 선거를 맞아요. 승리로 그러니까 이끄는 게 가장 선거의 네. 승리를 이끈 부분에 대한 공로는 인정받지만 그럼 지지세가 탄탄하냐 아하. 하는 부분은 저는 좀 의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막 보내고 있냐. 그러니까 선거에 정말 선거를 두 번이나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그 공로라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 만약 이번 선거에 혹시나 뭐 그럴 가능성이 낮았지만 패배했으면 이준석 대표 이제 물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또 그런 과정이 있었을 수 있었는데 어쨌든 선거에 승리해서 대표자는 유지할 수 있지만 네. 당내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정말 안정적으로 주도권을 쥐고서 네. 장악을 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저는 아직은 좀 의문이 있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향후 행보가 이제 중요해졌어요. 네. 안철수 이제 당선인이 들어와서 국회에 입성을 했으니 원내가 들어온 거잖아요. 네네. 만약 당권에 도전한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할 거냐 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